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사람들 좀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좀 불안하진 않으세요? 전혀 불안하진 않아요. 그래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죠. 네, 맞아요. 예. 간혹 보면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 계시면 가서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하라는 못해요. 병원 들어올 때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철저히 하시기도, 그 발열이라든지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네, 소독은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당직을 쓰면서 저렇게 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뭐 병원에 오시는 데는 그 착용을 안 하면 지금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거는 큰 어려움 없이 환자분들 오시면 되겠네요. 함앵커 간다 현장 취재는 원광대학교 병원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의 소익섭 홍보팀장님을 만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네. 요즘 그 코로나19로 그 저희 이제 시민들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그 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편입니다. 그러나 많이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병원 입구 들어올 때 보니까 직원분들이 직접 나서서 열 체크도 하시고 소독제도 뿌려주시고 마스크 착용 안 하신 분들은 또 마스크도 건네주시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병원이 혹시 이제 병원에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은 저희 확산이 될 것을 대비해서 코로나19 이후로 저희 직원들끼리 당직을 편성을 해서 계속 그 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제도 계속 그 발라주면서 굉장히 차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혹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까?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1월달 그 시설 사용 승인 통보를 받았고요. 1인실 총 3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아마 많은 도민들께서 대구에 계신 환자분들이 이 원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가셨잖아요. 다 가신 겁니까 그러면? 그 대구시에 그 거주하시는 분이 총 6분이 다녀가시는데 그 모두 이제 중증 환자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2분은 사망을 하셨고 나머지 4분이 모두 완치되어 퇴원하셨습니다. 두 분은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있으셨습니다만 그래도 완치해서 가신 분들 중에는 감사 인사와 함께 기부를 한 분도 계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74세 된 남자 환자분인데 그 대구의료원에서 전원되어 오셨었거든요. 이제 70대 고령인데도 기저질환이 있고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48일간 저희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긴 시간 동안 밤낮 없이 자신을 치료에 완치시켜준 호흡기내과 박철우 교수를 비롯해서 의료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저희 병원에 1천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병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환자분들 옆에 지금 보호자가 들어갈 수가 없죠. 병문안 오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간호사분들의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보호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면회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입구를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오신 걸 보면서 병원에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가 또 전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병원 가시는 걸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방역과 그런 교육을 굉장히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나 열이 좀 높으신 분은 응급실 앞에 선별진료 대기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을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문진 체크하고 열 체크하고 만약에 이제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은 바로 선별진료소로 안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뭐 그 양성이 나오면은 예. 아까 음압 병실로 올라가게 되고 아니면 그냥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입구를 통해서 소독하고 열 체크만 하고 왔지만 좀 의심이 있는 분들은 저곳으로 가서 진료 대기실, 선별 진료 대기실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들어오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열이 있으신 분이거나 증상이 있으신 분이 그냥 병원에 그냥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을 1차, 2차로 지금 차단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일단은 현관 쪽은 그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자기가 좀 이상했다 싶으면 이쪽으로 안내를 해서 이쪽에서 그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코로나19로 가장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입니다. 원광덕기 병원 감염내과에 근무하시는 김영준 교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에는 이제 그때 메르스 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고 감염 관리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감염내과가 조금 더 사람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조금 많이 생기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점들이 더 이제 각인이 됐고 그 생활 습관에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손 소독제가 평상시에도 있었지만 눈여겨보지 않았고요. 잘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는 뭐 더군다나 미세먼지용으로 썼던 게 현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 큰 변화를 이제 익숙하게끔 적응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병원 관리에서는 사실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알려진 건 꽤 오래 됐었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도 알려진 거는 예전 이제 신종플루 때부터 처음 이제 메르스 전에 신종플루 때도 조금 인식이 됐었고, 근데 확실히 이번에 이제 이런 마스크랑 손 씻기가 생활화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라든지 일반 환자들에서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확실히 그 질환들 다른 질환들 발생률도 또한 떨어져가지고 이제 손 씻기가 그만큼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게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바쁘시겠지만 병원 안에서 감염내과 교수님 더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그 업무량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서 이제 일 자체는 크게 변한 거는 없고 이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입원 환자 중에 코로나 환자가 생긴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따로 이제 그런 코로나 환자들 진료라든지 격리 이런 병원 관리라든지 선별 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증가를 한 것뿐이라서요. 또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주의할 점들이 또 많을 것 같고요.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많이 쓰이시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파가 잘 되기 쉽고 하다 보니까 보호구를 착용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보호구가 착용하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일반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냥 한 번 교육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주 이제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도 노출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사람들만 한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리병상 특성상 이제 보호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간병인도 들어갈 수가 없고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뭐 식사, 가래 뽑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청소라든지 뭐 환자가 대신 해줘야 될 만한 모든 일들을 일단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 포함해서 의료 인력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 진료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일들이 가중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격리병동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냥 모든 일을 다 병동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 의사들 일 진료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환자 케어하는 부분에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로는 보진 못했고 TV 화면으로만 봤습니다만 방호복이라고 하나요? 네. 또 그 방호복에 이제 보안경도 써야 되고 마스크도 또 함께 쓰고 그렇게 착용하고 일하시다 보면 장시간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더 뭐 체력적으로 더 힘들겠고 또 뭐 이제 생리현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음료 마시는 것도 자제한다 이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한번 들어갔을 때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한 번 들어갔을 때 많은 일들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장실 가기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물 좀 덜 마시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방호복 특성상 이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땀이 나고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일은 이제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땀이 굉장히 많이 나서 탈수 같은 게 약간은 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래도 잘 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막 한두 시간이 기본적으로 막 일을 다 하고 나오고 하시다 보니까 땀이 젖는 건 물론이고 이제 마스크도 이제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N95 마스크는 일반 정상 사람들도 한 20분 이상 쓰면 숨이 차고 갑갑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장시간 착용하고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조금 지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제 입원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막 신상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뭐 우연치 않게 자기가 의도해서 걸린 게 아닌데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시는데 주변에 보호자는 없고 해서 굉장히 많이 좀 안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조심을 하지만 이제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배려를 해주시는 게 조금 서로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치료 과정 속에서 충분히 완치받고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대부분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질환도 사실은 폐렴이라는 것 자체 특성상 굉장히 사망률도 높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걸리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뭔가 중증 질환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경각심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람을 느끼실 때 그렇게 퇴원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환자들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면은 보람을 느끼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 있고 이제 환자분들도 격리된 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의료진들한테 의존을 하는 부분도 좀 더 커지고 이제 감사 표현도 좀 더 자주 하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이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온 확진자 중에 완치가 돼서 퇴원하신 분이 기부하고 싶다고 하는 소식 들으셨을 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본 환자는 아니고 그때 그분은 굉장히 폐렴이 심한 중증 환자로 오셔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다셨던 분이셔서 호흡기 내과 교수님이 봐주셨던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아져서 태어난 경우긴 해도 이제 사실 기부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하시는 거 보고 이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고마움을 느꼈나 싶기도 하고 일단 그분도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 말고도 기부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퇴원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제가 지금 그 안내를 받고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지금 국가지정음압병상 입구에 있는데요. 입구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안에 계신 환자분들 빨리 치유하라고 많은 편지들을 써놓고 갔습니다. 많이 아프시고 힘드셔서 링거도 계속 맞고 그러실 것 같은데 힘내세요. 병원 의사 간호사분들께 힘내시라는 감사하다는 글들도 많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릴게요.
환자의 딸이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가셨습니다. 아마 이런 편지의 글과 마음이 여기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지정 격리실 담당 간호사 책임간호사 김희정입니다. 간호사 선생님, 의료진과 함께 네. 수차례 그러면 뭐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예, 아까 보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래 뽑기도 하시고 또 뭐 네. 소독도 하셔야 되고 네, 또 네. 청소도 하셔야 되고 네, 네. 식사도 또 네, 드려야 네, 되고 네. 여러 차례 하셔야 이제 되겠어요. 환자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가 들어가는 횟수는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가 전에 중환자가 계셨던 때가 있거든요. 기계호흡을 하시는 분이 그때는 간호사며 의료진들이 수시로 들어갔었어요. 환자분들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젊은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이 뭐 호흡곤란 하거나 그러진 않고 양성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라 청소할 때 그리고 식사 드릴 때 그렇게 저희 간호사들은 그거 검체 채취할 때 의사쌤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다른 저희 간호사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가거든요. 청소를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저쪽에 이제 격리통 뭐 이런 거 수거를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엔. 들어가기 전에 환자분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 저거 말고요. 그 인터폰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방 안에 다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전화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환자가 입실을 하면 CCTV를 통해서 환자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전화나 인터폰을 통해서 저희 간호사랑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환자분한테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원광덕기 병원 안에는 음압병실이 병상이 몇 개 있습니까? 세 병실이 있습니다. 세 병실. 네. 피로도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 그 피로도가 이게 평상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음성인 환자분들, 그 확진자가 아닌 환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문 열으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저 환자한테 내가 감염이 되면 어떡할까? 우리 가족한테 감염이 되면 어떡할까? 내가 환자들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확진자가 입원했을 때도 저 환자가 진짜 확진자인데 정말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3개월, 4개월 정도 되고 나니까 내가 보호복만 잘 입고 나의 수칙만 잘 지키면 우리 가족도 보호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도 보호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밖에서 이렇게 TV로만 의료진의 노고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걱정도 하고 또 지나친 걱정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많이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주변 분들이. 그래도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안심을 많이 시켜드릴 것 같고 이제는 좀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편안한 상황에서 일을 좀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가족한테도 가서 말을 못했어요. 확진 환자가 와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못했는데 이제 지금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가족들한테 저희도 지금 환자분들이 다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너 지금 환자가 왔니? 제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환자가 와서 지금 제가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지 다른 얘기는 절대 가족들한테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태원 소식 들으시면서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환자가 더 병원 안에 들어오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 그런 부분들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이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는 저희가 잠깐 환자가 없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태원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쪽에도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입원해 계셔서 다시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 그때는 마지막 환자 보내면서 정말 안녕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음압병상에 계시는 확진자분을 치료하시는 간호 인력으로서 좀 도민들께 코로나19 같이 이겨내시기 위해서는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당부의 말씀, 호소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진짜 하셔야 되고 개인 그 생활 수칙 있잖아요. 뭐 마스크 쓰기, 손위생 이런 거 좀 잘 지켜주시고 저희가 이곳에서 확진자는 잘 치료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도민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자기 수칙만 잘 지키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해외에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목 아파가지고 혹시 몰라서 왔어요. 아, 목이 아파서? 네네. 예. 그래도 그 용기 내서 오셨네요. 아, 네.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저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집에 가서 쉬고 더 심해지면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좀 자가격리 같은 걸 스스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거리두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집에 있을 예정이에요. 네. 앞으로 계속 네네. 결과 나올 때까지 집에 있을 네. 예정이세요? 네. 들려서 첫 번째 들리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여기요? 네. 여기는 오늘 환자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역학조사 먼저 하고요. 역학조사해서 선생님 보시고 선생님 판단하에 역학적 건강성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코로나 검사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역학조사실이 먼저 있고요. 네. 그 옆에 이제 선별진료소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순서가 역학조사실을 네, 들러서 먼저 왔다가 선별진료소로 선별진료소. 들어가시는 예. 거예요. 그러면 그 선별진료소에 들려서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결과를 나중에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검사를 먼저 하시고 이제 상황마다 다른데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이제 결과는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하루 이틀 걸려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집에 다 격리하고 계시는 거고요. 오신 분들은 자진해서 오시는 건가요?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 입국하신 분들은 입국하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오게 돼요.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학조사실에서는 우선은 간단하게 체온 재고 이제 방문했던 곳들 이제 어떤 곳 다녀오셨는지 그걸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하루에 좀 많이 오십니까? 하루에 뭐 많게는 뭐 80명, 70명 이렇게 올 때도 있고요. 뭐 적을 때는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예. 선별진료소에서는 우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보게 돼요. 그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문진이라든지 이제 뭐 목 상태나 열 체크 이런 거 하시고요. 보셔서 이제 만약 판단하셨을 때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옆에 또 바로 이제 검체 뜨는 그 텐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이제 검체 뜨게 되고요. 병원 가셔서 지시게. 그러면 혈압약 많죠.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지시게요. 약 이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진료를 안 해서 의사 선생님 안 계셔. 지금 익산시 보건소에 와 있는데요. 보건소 민원실 직원분하고 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데 그 선별 앞에 그 진료소를 거쳐서 지금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1층에는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2월 말부터 중단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 우선 다음 주 정도에 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재개하시네요? 예. 그리고 지소는 지금 주 2회, 주 2일은 진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들어온 사무실이 기존 사무실이 아니고 강당 같은 곳에 상황실을 만드셨나 봐요. 네, 맞아요. 저희는 그 코로나19를 좀 더 중점적으로 더 대응을 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저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따로 상황실을 꾸려가지고 여기서 직원들이 순회 근무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같이 코로나를 막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익산시 보건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한명란 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직원분들이 많이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늘로 벌써 한 석 달이 넘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처음으로 지금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실 정도로 힘든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시민들 사실 이태원발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또 다른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사회적 거리 유지와 생활적 거리 유지를 코로나19 발생 차단에서 협조해 주신 익산 시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을 통해서 한순간의 방심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선진적인 시민의식 덕분에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익산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당분간은 밀접 시설을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한 익산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못한 말씀 중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어떤 말씀? 가족에게도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 지금 병원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나라에서 정해주신 대로 그 감염 수칙 잘 지키고 보복 잘 입고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이 변화가 있죠. 이제 불편한 점은 이제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가장 불편하고, 또 이제 여럿이 보고 싶은 지인들 못 만나고, 또 친구들 모임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집에 많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불편하죠. 중학생이 됐는데 학교도 못 가서 아직 아쉽고, 계속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니까 좀 지루해요. 학교가 개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아이가 집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요. 바깥에 이제 지역사회에 이렇게 나갔을 때 사람들이 좀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일상적인 평온한 삶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